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2000년 이후 최대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데다 미국 금리 인상에 이어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전셋값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2030 세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이 괜찮은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청약을 넣어도 당첨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점제가 없는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빚을 보유한 차주 중에서도 저소득층 50대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높아져 가계빚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확정하고 총 6조 7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뉴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곳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후보지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금리 인상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확정 등으로 일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반영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셋값은 서울이 지난주와 동일하게 0.06% 올랐지만 입주 물량이 늘고 있는 경기도는 0.1% 하락하며 4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오히려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과 또 건강보험료 감면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을 경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잠시 후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볼 거고요. 언제나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이나 유료 100원에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시장의 이슈들 발빠르게 먼저 체크해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순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시장의 이슈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정말 좀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많아서 또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 좀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원래 주택임대 사업자라든가 이제 뭐 단기임대, 준공공임대 이런 그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를 내는 거에 대한 혜택이 사실은 우리가 현재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월급을 받는 사람이든 어느 차원에서 봐도 세금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었고 더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료보험이 무섭고 여러 가지가 이제 뭐 50만 원 월세 받았는데 20, 30만 원 이제 의료보험 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럼 그게 더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도 모르고 금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도 못했던 것이 이번에는 좀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료가 나옴으로 인해서 세금적으로 오픈마인드가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나는 이제 서민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이용할 필요가 없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구나 있을 때 이용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한 2,000에서 3,000명씩 꼭 봐주시고 계시는데 어제 제가 새벽 6시까지 자료를 준비하다가 PPT가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심플하게 된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대신에 제가 이제 책을 들고서 여러분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파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가 된 거죠.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도 나왔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만약에 2020년도까지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고 등록이 되지 않고 사실 잘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의무화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의무화 제도까지 갔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 부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현재 정부의 입장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 이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채를 사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이상은 10%포인트 플러스를 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 입장인데 요즘 은행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고 또 현실적으로 잠깐 동안 내년에도 한 2번 정도 점핑한다 그래요. 그런데 금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보통 선진국들이 지금 제로금융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3%예요. 3%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근데 한국은 아직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은 0.5에서 0.6% 수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부분이 세월이 흐르고 나면 0.7에서 0.8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5년 뒤가 되게 되면은 3년 전에 원룸 사셔갖고 0.9%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0.9% 꿈의 숫자죠. 꿈의 숫자. 근데 5년 뒤에 0.7% 현재 0.5% 받는 사람들이 0.7%를 받게 되면 이 또한 그때 가서 꿈의 숫자가 됩니다. 우리는 5년, 10년 뒤를 준비를 해야 되죠. 선진국은 어차피 제로금리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마침 국가에서 도와주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집주인이 이제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유리한 방향이 있고 임차인들이 유리한 방안들이 있는데 감면에 대한 부분을 연장을 해주죠. 2021년까지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원래는 18년도에서 끝나는 건데 연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8년 이상 장기 임대 우리가 새로운 로드맵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5년 단기 임대는 빠져 있어요. 다. 8년 전부 8년이에요. 무슨 소리냐? 중공공 임대로 유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년으로 가시게 되면 2019년까지 재산세 감면에 대한 부분을 시행을 하고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가구수 기준으로 2가구였는데 이제는 한 가구만 돼도 해주겠다 이렇게 바뀐 거죠. 한 가구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된다. 자, 그리고 공공주택, 오피스텔도 지금 다가구 주택까지도 다가구 주택은 모든 가구당 40제곱미터 이하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주고요. 임대소득세 감면도 지금 현재 확대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 3가구 이상, 한 가구 이상으로 됩니다. 임대소득 부분이 3가구 이상이 할인이 됐었어요. 근데 한 채만 가져가도 이제는 2018년도까지는 혜택을 주겠다. 이것은 계속 연장될 확률이 높죠. 거기에다 필요 경비율 굉장한 겁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현재 분리가세시 적용하는 필요 경비율이 60%인데 등록을 하면 70%.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수입이다. 그러면 27에 14. 옛날에 26, 12, 1,200만 원은 영수증이 있던 어떤 비용 처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 가지고 비용 처리 나갈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월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60% 또한 오픈마인드로 열어준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등록하는 사람은 70%, 27에 14, 1,400만 원까지는
영수증이 있던 없던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을 600만 원으로 보게 되는 입장이죠. 미등록 대신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5천만 원으로 차등 적용, 50%로 차등 적용을 하겠다. 요거를 19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연간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럼 연간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뭐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하겠지만은 임대소득을 등록한 사람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연 1,000만 원으로 보시게 됐을 때 현재는 뭐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근데 연 1,500만 원으로 보시게 되면 등록한 사람은 7만 원이고요. 연 7만 원 그리고 안 한 사람은 28만 원. 그 연 2천만 원. 보통 이제 2천만 원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이제는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투자해 놓는 것이 훨씬 현명한 처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2천만 원으로 부부 별개로 해갖고 계산을 하셔서 투자를 해두셔야 되는데 자, 이제 전세하고 부부 별개면 보통 한 4세대 이상 되니까 3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랑 월세를 합치는 부분, 간주임대료 계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소형주택을 사면은 또 간주임대료까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전세 투자할 때 포인트입니다. 자, 등록했을 때 14만 원인데 안 했을 때 56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 이제 되고 있고요. 개선되는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연 1,000만 원에 미등록할 때 14만 원. 지금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없네요. 세금 낼 게 없어요. 임대소득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500만 원은 2만 원 냅니다. 2만 원. 1년에. 근데 안 낸 사람 뭐예요? 등기 안 한 사람 49만 원. 그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2천만 원 낸 사람 1년에 7만 원이에요. 7만 원. 굉장한 거죠. 굉장합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으로 들어갈 때도 수입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겁니다. 이것이. 근데 등록을 안 한 사람은 거의 1년에 84만 원을 이제 앞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시게 되면 종부세 감면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양도세 중과 배제. 대단하죠? 양도세 계산할 때 중과 계산해서 빼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원래 8년을 가져가면 장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준공공임대입니다. 이게 이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거는 준공공임대 얘기하는 건데 준공공임대는 원래 50%를 해줬고 10년을 가져가야 70%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8년을 가져가도 70%로 2019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굉장한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세금이 확 줄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또한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일시적으로 이제 10년을 가지게 되면 100% 양도세 감면 제도가 있죠.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 대상. 자, 옛날에 5년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됐는데요. 물론 여기서 간주임대로 되는 거는 종부세 또 빠져요. 빠지는데 우선은 5년 동안 됐던 건 이제 8년 이제 준공공 임대만 내년 4월부터 종합부동산세 배제 적용을 하겠다. 내가 주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거주하는 거주주택 빼고 임대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이렇게 적용이 되면 기준이 맞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가액 기준이랑 맞지 않는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전부 다 맞아야 돼요. 준공공임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지만 종부세를 혜택을 받으시려면 공시가격으로 6억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여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좀 복잡해요. 뭐 무슨 7억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공시가격 6억대 돼야 됩니다. 가액 기준은 종부세는 그렇고 제곱미터는 85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도 지금 준공공임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지금 8년 이상 임대할 때는 현재는 50% 적용했던 거. 그리고 중과 배제도 10년 이상 70% 적용해줬고 중과 배제도 5년 이상 6억 원 이하였던 걸 어떻게 해준대요? 70%로 다. 그리고 8년 이상으로 다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 이러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 건강보험료 우리가 굉장히 이거 좀 바뀌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잘 모르셨던 게 이 세금 제도를 정확히 알면 임대사업자법을 어떻게든 이용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놓치고 갔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면 어떻게 손해야 막 이렇게만 단순하게 계산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예전에도 1억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1년에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45에서 5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는데 현재 1억을 은행에다 넣어두면 8, 9만 원이죠. 그리고 의료보험을 그때 당시 뭐 20만 원을 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이게? 차익이 별도로 나주죠. 훨씬 더 이득이단 말입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었다, 원래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도 의료보험을 이제 사실 한 채를 임차놓는 사람 입장에서 건강보험료 내고 나면 생활비 부분에서 좀 아쉽죠, 너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료가 이번에 크게 손질이 됐죠. 연 2천만 원 이하. 자, 분리과세요. 분리과세. 2천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 건강보험료 인상분 대폭 감면을 해주겠다. 8년 임대 시 80%. 대단합니다. 8년 임대 시 80%, 4년짜리 40%, 2020년 말까지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은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료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하죠.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 보유 과세 지금 이제 부담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1주택 보유한 사람들 있죠. 주택 하나이신 분들. 한 주택이 있을 때는 본인 소유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거나 이랬을 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택자는. 그리고 또 다른 본인 소유 주택을 보증부 월세로 임대. 그러니까 공시가격 9억 이하 전국 99.9% 임대 시 비과세입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 뭐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한 주택만 있으면 비과세예요. 그리고 2주택 보유 같은 경우는 본인 거주주택 외 나머지 한 채를 전세로 임대할 경우 전세로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2주택 등록 시 전세 투자 같은 경우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또 발생을 해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온 건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수입의 발생으로 봐가지고 발생을 하는데 대신에 간주임대료에서 빠지는 금액으로 전세를 뭐 놓게 되면은 3억 이하짜리로 공시가격 3억 이하짜리로 해서 간주임대료로 이제 투자를 몇 개 전세를 투자해 두시게 되면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자체가 나오지 않고 피보험자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본인 거주 주택 외 나머지 한 채를 보증부 월세로 했을 때는 여기 계산이 나옵니다. 연 1,303만 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월세로 따지면 111만 원이에요. 111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세금이 안 나옵니다. 세금이. 그리고 등록 안 하신 분들, 2주택인데 등록 안 하신 분들은 800만 원까지는 그래도 월 66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월소득 800만 원까지는 실질적으로 없다. 비과세다. 그러나 만약에 이 금액이 초과되면 건보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3주택. 주택 여러 개 이제 있으신 분들 3주택. 본인 거주주택 외 나머지 두 채를 전세로 임대했을 때 보증금 간주임대료 환산해갖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6억이면 6억 빼기 3억, 기본공제 3억을 해주고 나머지 3억 가지고 현재 정기예금 이자를 곱해가지고 간주임대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주임대료로 환산해서 월세로 환산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월세도 플러스를 해서 수익을 2천만 원 넘냐 안 넘냐를 계산한다는 거죠. 3주택자들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60제곱미터면 공시가격 3억 이하. 이것은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빠지는 겁니다.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된다. 이렇게 종부세가 날라오면요. 여기 이렇게 빠진다고 이게 써 있어요.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3주택 등록할 때 또 본인 거주 외 전세 한 채 보증부 월세. 이게 월세 얘기하는 거죠. 본인 거주 외 두 채를 모두 보증부 월세. 뭐 나 혼자 살고 밑에 전세나 월세 주고 아니면 둘 다 뭐 월세 주고 이런 경우에 똑같죠? 1,333만 원 이하의 경우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고 3주택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1,333만 원을 비용 처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할인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세금이 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초과 시에도 건보료 또 내게 된다.
월 111만 원이면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의료보험으로. 미등록한 사람은 뭐 800만 원까지 똑같이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제 이거를 굉장히 자세히 좀 해드리고 싶은데, 여담이지만 어쨌든 새벽 6시에 PPT가 날아가는 바람에 제가 좀 심플하게 나중에 이제 블로그에다 자세히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보시기 간편하게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알고 캐치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물건을 이 제도에 대해서 나오게 된 경유가 뭐냐에 대한 걸 좀 살펴봤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얼른 이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왕창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틀린 얘기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공공임대로 나가는 보급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금전적인 여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주택 보급에 대한 부분을 일정 비율 함께 하자고 나오는 제도예요. 국가에서 그걸 하기에는 금전적 여력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부셔가지고 다세대를 지으면 국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제도죠? 그런 소형주택을 서민들한테 하는 분들한테는 우리 국가와 함께 나라에 대한 부분의 어떤 숙제를 같이 풀어주는 입장이니 세금적 혜택을 줘서 그 부분을 한번 열어보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언제나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가신다면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요, 국가에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세계적인 상황이랑 비추어 봤을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국민에게 같이 함께 하자고 해주는 거고, 만약에 국민이 같이 그걸 해주지 않으면 이제는 의무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의무화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세금적인 혜택을 줄 때 이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현실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겠지만 아파트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현재 이제 4년 가는 정부가 또 이제 한 10년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갖고 방향성을 바꾸셔야 되는데, 뭐 잘 이용하지 않지 않겠냐, 뭐 잘 이용하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수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3, 4년 전부터 임대사업자법은 굉장히 유리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크게 해보셨던 분들은 알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국가에서 세금을 왕창 걷어가거든요.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죠?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 상가랑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유리하다.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네, 분명 세금적인 감면 혜택이 많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건강보험료에서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런 제도 꼭 한번 이용하는 게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좀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무료로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그리고 유료 100원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대표님의 조금 더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바로 좀 부동산 고민 좀 들어볼까요? 네, 2013년 10월에 네. 동대문구 이문동 429번지 그 대성 유니드 아파트 34평을 네. 4억에 구입했어요. 근데 너무 아파트 값이 안 올라서 88세대라 그런지.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매도해야 되는지 또 매도하려면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은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대성 유니드 나홀로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좀 가격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네네. 네, 그럼 바로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거주를 오래 하셨나 봐요. 그죠?
네. 아유, 속이 좀 많이 상하셨겠어요. 네. 아, 네,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위치를 좀 찾아놨는데요. 이렇게 대성 유니도 아파트 여기 1호선에 이렇게 신림은역 있는 데 있는 거죠. 조금 줄여보면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자,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 전체가 지금 이제 개발지구예요. 여기가 전체가 다 막 여기가 네. 여기가 아실 거예요, 그죠? 네네네. 예, 지금 뭐 이문동 쪽 다 개발하느라고 땅이 없죠. 거기가 아예.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자면 사실은 이 이문동 쪽에 지금 요쪽에 어떤 투자를 하셔도 지금 여기 워낙 다 완전히 다 막 전부 다 막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뭐 여기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집이 다 부셔져요. 주변이. 그래서 사실은 시간적인 벡터로 봤을 때 가격이 지금까지는 올라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매매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4억대, 4억 초반대잖아요. 그죠? 네네. 사실 이 가격인데 30평대죠. 34평. 그러니까 34평. 네. 자, 지금 여기 이쪽에 지금 개발되는 쪽의 아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한 6억 5천대 이렇게 가거든요. 네네. 여기가. 그러면 얘는 가격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 7억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게. 근데 네. 그것도 적은 평수가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지금 34평에 4억대면 얼마 엄청 싼 거죠. 사실은. 네네. 거기다 연식이 얼마 안 되셨죠? 네네. 10년으로 기억하는데. 11년인가? 10년 정도 됐죠? 네네네. 2010년 정도 됐어요. 11년. 예, 이게 나홀로 아파트이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여기 주변이 개발되는 동안에 갈 데가 없어요. 주변에. 예. 그러면서 사실은 한동안은 가격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뭐 물건 좀 팔으라고 혹시 전화 이런 거 안 왔어요? 안 왔고요. 4억 5천에 지금 거래되고는 있어요. 거래되고 있죠. 그전에 네, 거래도 한국이. 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잘 누가 안 사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이 이렇게 조금만 나오면 사실은 7호선 라인에 이 중화한신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이게 여기가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특성이 있는데 요 7호선 라인에 요 한신 아파트 요게 요 중간에 아파트가 없고 요렇게 아파트가 한 채 있음으로 인해서 강남 나가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호선 라인에 요런 아파트들도 가격대가 비슷해요, 지금. 네. 요 아파트랑. 원래는 얘가 좀 더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얘를 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갖고 계신데 지금 당장 팔기에는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여기가 다 여기가 이제 여기 이문, 재정비 촉진지구 다 개발되면서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학부모들이 집을 좀 사드리려고 하는데 없어요. 없어. 상업지 땅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여기 혹시 오피스텔 분양되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냥. 너무 괜찮거든요. 위치가 이제 앞으로 완전히 끝내주기 확 뜨는 지역인데 요 근처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서 얘가 아파트가 점핑하면 얘 어떻게 되겠어? 같이 약간 올라가겠죠. 그래서 네. 당장에 어디로 움직이시려면 기왕이면은 전세를 놓고 그 돈 가지고 가서 나중에 2년 있다가 다시 한번 파는 타이밍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당장 팔지 말고 아쉽거든요, 지금. 네. 앞으로는 한 최소한 5억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당장 팔지 마시고 전세 놓고 점핑하는 걸로. 그 동부간선도로 네. 거기가 뭐 지하화되면서 응. 중랑천이 수변공원이 된다는 그렇죠. 말인데 요런 것들이, 예, 뭐 요런 확실한 것들이. 건가요? 네? 확실한 건가요? 이게 이제 뭐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가 있고 확실하더라도 예상금이 안 잡히면 그 해 안 되기도 하고 앞으로 네. 10년을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그거 보고서 그냥 살기 편하시다 그러면 굳이 이사 갈 필요는 없어요. 이만한 그래요? 가격에 이만한 돈에 요런 새 아파트 만나기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올라갈 승산은 있지만 투자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좀 다른 쪽으로 갈아타도 되니까. 근데 본인이 네. 이사를 할 거면 얘는 전세를 놓고
아직 네.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전세를 네. 놓고 가시는 방향이 훨씬 더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실거주 하시기에도 괜찮습니다. 이미 사신 분이니까. 네네. 밖에서 사는 사람은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사셔야 돼요. 입장이 좀 달라요.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목표 감사합니다. 매도가를 조금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가격 될 때까지는 좀 마음 편하게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아, 현재 1가구 2주택인데요. 네. 네, 성수동의 쌍용 아파트 25평을 16년 8월에 매수했고요. 네. 현재 전세 중이고, 네. 그 면목동의 현대 아파트 34평을 17년 4월에 매수해서 네.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 예, 거주하다가 5년 뒤에 아이가 어려서 성수동에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면목동 현대에 살다가 네. 5년 뒤에 거주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때 면목동 현대 아파트를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 건지, 뭐 그 사이에 성수동 쌍용 아파트는 뭐 어떻게 변수를 둬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이 두 개의 부동산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성동구 이 쌍용 아파트를 보유 네. 중이신데 이건 전세를 주고 보유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중랑구 면목동의 현대 아파트에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지금 세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입주해요. 이번에 전세가- 그쪽으로 이제 입주를 네. 하면서 앞으로 좀 네.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할지 좀 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두 네. 개의 부동산 어떻게 좀 움직여야 좋은 투자 처가 될지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네. 지금 이제 제가 지도를 찾느라고 자세히 못 들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면목동에 지금 있는 아파트를 언제 사셨다고요? 아, 요거는 17년 4월에 매수했거든요. 네, 그리고 성수동은 16년 8월이요. 그래서 16년 8월. 아, 네. 다행이네요. 1년은 지났네요. 그래도. 안 됐어요. 12개월이 안 돼서 12개월이 안 됐어요? 가만있어 봐. 네. 17년 4월. 16년, 네, 그래서 8월 나중에 사고 넘어야 나서 생각이 되는데.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혜택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사고 나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요. 1년, 방송 계속 보셨으면 아실 텐데. 계속 아쉽다. 봤는데 그때 이게 이 면목동 현대 아파트가 급매라서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보고 바로 사는 바람에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면목동 현대 아파트도 좋고, 지금 이제 네. 쌍용 아파트 뭐 더 좋죠. 성수동은 뭐 영순이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성수동을 먼저 이제 산 입장에서 면목동을 사시게 된 건데, 네. 자, 그러면은 성수동이 지금 산지 얼마 되셨어요? 얼마 주셨어요? 저 그때 2층인데 4억 5천에 샀어요. 지금 시세 얼마죠? 지금 6억 5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뭔가 지금 이거 60 제곱 몇 평이죠? 25평이요. 응? 25평. 60제곱미터 이하고 공시지가는 네. 어쨌든 6억 이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성수동을 나중에 입주하고 싶다. 그 얘기죠? 이게 제가 원래 입주하려고 했는데 저희 직장이 면목동 현대 아파트 근처라서 부부가 같은 직장이라서 거기서 아기도 지금 너무 어리고 해서 거기서 오케이. 학교 가기 전까지만 키우고 이해됐어요. 성수동 갈 예정인데 몇 년 있다? 5년 있다가요? 네, 5년 뒤에요. 지금 애가 2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면목동을 비과세를 여기도 가격대가 좀 오를 거예요. 면목동도. 그래요? 근데 예. 이것도 10년 전, 그 파신 분이 10년 전 가격 그대로 팔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가격이 지금 오를 타이밍이 좀 됐어요. 그게 좀 아쉽네. 부동산은 그 기다림인데. 어쨌든 자, 우리가 뚝섬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요 앞에 뚝섬하고 건대 쪽 예. 지나고 나서 군자 중공 아파트가 없어요. 예. 네, 없고 여기 있어요. 여기 7호선 예. 라인에. 그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위치에 그또 예. 올라가다 또 없어요. 예. 없고 또 여기 있어요. 아까 이 전 시간에 방송 주신 분한테 얘기했던 요 아파트 여기 아. 여기하고 여기는 크게
벌려서 보면 이제 시청자분이 살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초중고 잘 돼 있고 편의시설 잘 돼 있고 그죠? 맞아요. 잘 돼 네. 있어요. 그러면서 7호선 라인이라 강남 나오기 있고. 너무 네. 좋고 그죠? 네. 가까워요. 여기서 별로 네. 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는 없어요. 또 아파트가 이렇게 네. 없어요. 그래서 인기가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아파트를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점핑하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베리굿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본인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갔듯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이제는 알게 되면 이렇게 수요자들이 올 수 있습니다. 집값이 자꾸 막 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빌라 살긴 싫고 그러다 보니까 7호선 라인에 요 근처에 가시게 되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네. 어디로 갔습니까? 방금 전에? 잠깐만요. 응, 여기 있네요. 자, 보시게 되면 요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다 돼 있죠. 아파트 돼 있죠. 그리고 용마산 폭포공원 있어요. 폭포공원. 그리고 너무 살기 괜찮아요. 여기만 아파트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없고 내려가다 보면 없고 이렇단 말이죠. 그 인기가 많은 거예요. 조사를 하는 사람도. 그래서 수요자가 자꾸 오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격대가 실거주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대다. 그럼 어차피 지금 여기서 한 5년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성수동은 이미 이제 임대사업자 부분에 있어서 초이스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성수동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엄청나게 긴데 중공업지 발표 2009년도에 중공업지에 대한 종합 이전 계획 발표부터 지금 당장 성수동 그러는 게 아니라요. 중공업지에 대한 종합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발 이제 도시화 됐으니까 공장들아 제발 지방으로 이사 가줘. 그러면 세금 혜택을 줄게. 그러면 내가 세금 혜택 줄 테니까 니네가 지방으로 좀 이사 가줄래? 이런 제도가 발표된 거예요. 우리 같은 디벨로퍼가 가서 공장형 아파트를 지으면서 동네 도시가 굉장히 멋지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의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와요. 거기에다 테마거리 형성을 하죠. 테마거리 형성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가로수길이 평당 5천만 원대가 올랐고요. 연남동길 이런 데가 3천만 원, 홍대길 2천만 원 이렇게 평당 올라버려요. 몇 년 사이에, 불과 몇 년 사이에. 테마거리 형성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평당 1억 이상 가는 곳입니다. 앞으로. 영순이다. 투자. 수익형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살 수는 없어요. 거의 지금 땅이 없고 너무 비싸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오피스텔은 또 주택보다 더 귀하다. 왜냐하면 성수동 자체의 아파트도 굉장히 귀할 수밖에 없는 게 중공업지니까 아파트를 잘 많이 못 짓고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또 왜 귀하냐? 중심상업지랑 다른 게 뭐냐면 용적률, 땅값은 중공업지니까 400% 용적률에 잡혀 있어요. 시중 가격이, 땅 가격이. 그런데 여기다가 오피스텔을 지으면 250%밖에 못 찾아 먹어요. 어떤 디벨로퍼가 손해보려고 짓지 않겠죠. 그런데 누가 오피스텔을 지으면 주택보다 귀한 거다. 왜냐면 여기 주택들이 너무 다 오래됐어요. 근데 오피스텔을 주택 지으면 굉장히 귀하겠죠. 자, 그만큼 지역적으로 굉장히 특성이 있는 곳이라 여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팔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산 물건인데 팔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세테크 쪽으로 살펴보자 그러면 지금 이제 6억 5천 되셨잖아요. 그죠? 2억에 대한 양도세 나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얘가 공시 가격 6억 이야. 그러면 종부세에서 빠져나가죠. 일단 임대사업자 되면 거기에다가 뭐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60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59제곱미터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여기다 중공공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5년 가져갈 게면 단기 임년 5년짜리도 괜찮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가셔도. 자, 일단은 근데 법이 이번에 바뀌는 바람에 종부세에 대한 8년 혜택이 있는데 8년 있다 여기 오시면 안 될까요? 아이 학교를 거기로 보내려고 초등학교 이쪽으로? 입학을. 네. 그렇군요. 그러면 5년짜리 이용하셔야죠. 우리가 소득세,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법하고 민간임대특별법이 다르기 때문에 4년으로 돼 있지만 5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5년으로 임대사업자를 내는데 지금 당장 내시게 되면 2억에 대한 양도세를 나중에 매도할 때 내야 돼요. 얘를.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임대사업자 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본인은 할 수 없이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6억 5천이니까 부부 증여를 하세요. 누구 명의로 돼 있죠? 저희 공동명이에요. 두 개 다. 그럼 맞증여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맞증여를 하셔가지고 부부가 서로 6억씩 증여 가능합니다. 맞증여를 하셔가지고 원가가 그럼 얼마가 돼요? 6억 5천이 되죠? 6억 5천을 만들어 놓고 임대사업자를 내세요. 임대사업자를. 그러면 2억에 대한 양도세는 안 내게 되고, 증여를 하시게 되면 어차피 5년 있다 매도를 하셔야 되고, 임대사업자 되면 어차피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본인은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면목동이 몇 천만 원 올라도 뭐 한다? 비과세 받는다. 그리고 5년 지나고 나서 여기 입주해도 된다. 임대사업자 폐업하고 들어오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세금적 혜택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요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어디 가서 상담받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금 전화 되게 잘 주신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맞증여로 해가지고 준공공 임대사업자 5년짜리를 내라는 거죠. 그죠. 증여를 먼저 해서 증여하면 네, 이제 증여 원가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내시면 원가가 6억 5천대니까 어떻게 돼요? 양도세가 없죠. 대신에 몇 년 가져가야 돼요? 5년 가져가야 돼요. 증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면목동 현대아파트 매도하고 가야 되는 거죠. 전세 주지 말고. 이 다음에 5년 뒤에. 네, 5년 뒤에 그때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친다고 걔는 비과세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2년 거주하시니까 비과세예요. 근데 그때 가서 뭐 팔아서 다른 걸로 좋은 거 갈아탈 때면 어차피 우리는 5년 살아야 되니까 지금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비과세예요, 걔는. 무조건. 그 이후에 자금 투자를 임대사업자를 몇 개를 더 하셔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면목동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혹시나 알겠습니다. 세금적으로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세미나 때 오세요.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예, 갈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좀 귀한 상담 받으셨네요. 충고해 주신 대로, 조언 주신 대로 꼭 증여와 관련한 부분까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셔도 저희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상담 내용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에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 철산역에 푸르지오 하는 채 네. 24평짜리 네. 투자 목적으로 그 매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이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푸르지오 한혜지 아파트를 좀 전세를 끼고 투자를 보고 계시는 네네. 거죠? 네네. 네, 과연 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주변에 지금 뭐 재건축 이슈도 있고 그래서 투자하시는 게 어떤지 궁금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근처에 거주하고 계세요? 저는 그 뉴타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뉴타운 지역에 나중에 네. 이제 혹시 재건축 할 때 이주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 쪽은 재개발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유 자금이 있어서 거기 철산역에 푸르지오 하늘채를 일단 사고 싶어 하시는구나. 예, 매수해놓고 저희 지금 살고 있는데도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나 해서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갈아타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갈아타기는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그냥 할까 해가지고요. 기존에 있는지 거주하면서?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또 다른 지역에 분양을 하나 또 받아놓은 게 있어서 지금 거주하는 집은 2년 반 뒤에 매도하고 그쪽으로 입주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분양권 산 데는 어디예요? 그 김포 걸포역에 김포 쪽에. 예. 입주를 글로 가실 건가요? 예, 일단은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를 아파트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제 네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 분양권은 뭐 주택수에 포함 안 되니까 충분히 네. 하실 수 있는 생각인 거죠.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 보시게 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이 이제 철산동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철산동 일단은 이 전체 지역에서 철산동 목동을 제외하고요. 철산동 1등, 2등 하안동, 3등 소화동 이렇게 돼요. 수요자의 어떤 니즈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구로 디지털 단지 자체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로 디지털 단지 입장에서 주택을 살 때
주거 전용 지역으로서 상당히 가격 대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곳이 이 광명이에요. 광명. 광명의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 금전적 여유가 좀 있으시면 목동으로 점핑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네. 목동으로 가셨다가 깜짝 놀라고 다시 오세요. 물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좀 여유 있게 그냥 난 목동 사느니 애들 교육 그냥 편안하게 시키고 여기서 뭐 저녁에 뭐 배드민턴 치고 즐겁게 살 거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편안하게. 인프라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사람들 살기 좋게. 그러니까 주거 전용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 동네 자체가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또 자기들만의 리그. 사실은. 예전에 여기 이제 개발한 아파트들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제 한 4억 3천짜리 신축 아파트 하는 게 있는데 그때 공덕동에 조합원 아파트가 25평에 4억 3천이었거든요. 근데도 이때 전화하면요 여기 물건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수요자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밖을 못 내다보고 요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긴 하죠. 지금 이제 좀 밖을 좀 쳐다보신다는 타이밍으로 보는 것도 괜찮고 그냥 뭔가 일시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투자다 그러면 사실 얘보다도 괜찮은 것도 좀 더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철산동에 대한 어떤 이제 내가 살았던 곳이고 얘 자체로 보자 그러면 얘는 철산동 1등이에요. 하셔도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면 제일 먼저 올라가고 떨어지면 제일 늦게 떨어지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네. 아, 네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넘어갔을 때 철산동 넘어갔을 때 그리고 여기 이제 재건축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이주 수요 때문에라도요 가격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꼭 좋은 또 현명한 투자해 보시기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한 세금 문제나 정말 임대사업과 관련한 내가 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무료 세미나 시간이 좀 준비되어 있어요.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바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세미나에 오셨을 때 한 3, 4년 전부터 얼마나 주택임대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건보료까지 건강보험료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전세 투자했을 때는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고 5년을 퇴직을 앞두신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을 세테크를 잘 이용하면은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지를 늘 세미나를 통해 갖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는데 이참에 지금 건강보험료가 정리가 되면서 너무너무 좋은 제도가 된 거예요. 뭐 잘 이용한 사람들이 있네 없네 떠나가지고 베이비부모 720만 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근데 알고 해야 되잖아요. 알고. 그런 부분부터 그러면은 아파트를 사실은 한 채를 더 사야 되는 입장인데 아파트를 좀 안 사고 그냥 가야 되느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의 의견은 꼭 한 채는 사라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금이 한 돈 3억이 있든 5천만 원이 있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세금 혜택을 이용을 했을 때 내가 유리한가에 대한 부분을 세미나 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사실 임대사업자 얘기 막 해드리면 되게 쉬워요. 쉬운데 지금 막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지만 근데 안에 제대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용할 게 되게 많거든요. 세미나 때 오시면 좀 전달을 많이 해드릴 수 있겠죠? 네. 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되고요. 역시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예약 접수까지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하순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이런 점은 좀 궁금해요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핵심 포인트 좀 궁금한 내용을 몇 개만 집어서 대표님께서 좀 그 내용을 소개를 좀 해주실 텐데요. 대표님 바로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전화상으로나 문자상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바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제 그 간주임대료에 대한 계산에 있어서 비소형 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에 지금 전세가 있다. 그러면 10억 마이너스 3억을 계산을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60%를 이제 비용 처리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17년 기준 연 1.6%, 지금 전기예금 이자가 1.6%거든요. 요거는 계속 바뀝니다. 지금 1.6%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요. 이게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시게 되면 뭐 21억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전기예금 이자 2.7에서 2.8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전세 2천만 원을 연 간주임대료로 이거를 월세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월세나 전세로 하게 되면 월세로 하시면 한 달에 한 166만 원 꼴 정도 되고요. 160에서 170만 원 정도. 그리고 전세로 하시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한 16억에서 17억 돼요. 근데 지금 전기예금 예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한 80, 80만 원 훨씬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세도 21억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기예금 이자가 이게 지금 달라져 버리면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유 있게 항상 3, 4년 전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2.7, 2.8 기준으로 16, 7억 넘지 않게 전세 투자할 거면 월세는 166만 원, 170만 원 넘지 않게 해두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왜냐면 간주임대료에 대한 혜택을 또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계속 해마다 연장되는 법이지만 재고입니다. 3억 공시가격 3억 이하짜리라든가 기준에 맞는 것들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도 아예 빠져요. 근데 그것은 빠지다가 다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빠졌을 때 분리과세 들어갔을 때에 대한 부분을 또 준비를 해놔야 돼요. 미리. 그래서 오버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준선만 투자를 좀 해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송 관계상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 하나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네. 네, 간주 임대료를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그 금액까지만 좀 투자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런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방법도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이용하시거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내용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표님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발표가 된 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다주택자 분들께서 고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그런 상담, 개인적인 상담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또 고민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강동구 네. 명일동의 우성아파트요. 네. 그쪽에 한 47평 정도. 네. 근데 그 매수하는데 향후 괜찮은가 싶어서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답변을 여쭤볼게요. 강동구에 위치한 명일 우성아파트 47평형 매수를 해도 될지. 자, 대표님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명일동에 지금 재건축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고덕동 막 고덕지구 막 이러는데 47평대면은 지분도 그게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세가 한 9억 5천대 하죠?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신축 아파트도 지금 9억 5천대예요. 30평대가. 그러니까 맞아요. 신축 아파트로 거주해서 누릴 것이냐 아니면 시간적인 벡터가 필요합니다. 뭐 한 내가 최소한 10년은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이득이라고 보는데 뭐 짧은 시간 안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시간 싸움이 가능하다면은 투자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47평이니까. 네. 거주하셔야겠죠, 대신에. 지금 10년 정도 그냥 매수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가격이라도. 네, 시간적인 벡터를 장기적으로 가실 거면 사셔도 되는데 짧게 보실 거면은 이제 반대하는 거죠. 다른 게 더 많으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핵심만 짚어드렸습니다. 길게 투자하시고 또 거주하시기도 할 거라면 좀 투자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렸고요. 언제나 저희 상담 전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거나 또 내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도 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날씨가 좀 춥고 주말까지 추운 날씨 이어진다고 하네요. 주말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가